저희가 이제 검색 광고 사이트 들어가셨을 때 오른쪽 상단에 광고 시스템이란 곳이 있어요. 요 광고 시스템을 들어가 볼게요. 아마 저번에 제가 그냥 굴비 세트라고 적었던 광고가 현재는 노출 가능한 상태지만 아까도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비즈머니가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어쨌든 광고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노출 가능 상태로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저번에 요거 광고를 만들고 말았는데 일단 제가 요 캠페인 이름을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광고에 대해서 실제 이제 광고가 들어갔을 때 입찰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광고가 이렇게만 들어가기보다 소재를 나중에는 좀 더 설정을 해서 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은 소재라는 게 있는데요. 소재에서는 새 소재를 누르면 뭐 제목이나 설명 이런 것들을 더 집어넣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소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기서 확장 소재를 이용해서 내가 확장 소재로 전화번호를 넣거나 아니면은 여기다 홍보 문구를 더 적거나 아니면 가격에 대한 가격 링크를 넣는 등의 어떤 그런 확장 소재 작업을 더 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올렸을 때 키워드가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설정하신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광고 그룹에서 지금 살펴보자면 지금 키워드라는 부분에는 그때 이제 설정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보일 텐데요. 왜 키워드가 지금 하나도 없지? 요거 지금 키워드가 없어서 잠깐만 넣을게요. 저번에 추가했던 것 같은데 추가가 안 됐네요. 뭐 어쨌든 전체 추가를 한다고 가정하고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러면 보통 이제 입찰가는 기본 입찰가인 70원으로 설정이 돼서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이런 키워드들이 있을 때 이 키워드가 70원이면 실제 노출이 될까요? 아마도 저기 어딘가 광고라고 해봤자 사실 뜨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입찰가를 그럼 내가 대략적으로 상위에 노출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입찰가로 바꿔서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때 설정하는 게 입찰가 변경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메뉴들을 모두 선택하고 입찰가 변경을 해서 입찰가를 일괄적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선택한 키워드의 입찰가를 한꺼번에 뭐 얼마로 변경 요거는 사실 너무 좀 맞지 않고요. 각각의 키워드별마다 그 단가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입찰가를 만약에 PC 통합 검색에서 내가 한 3위 정도에 뜨는 입찰가 정도로 바꾸겠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맞추고 변경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실제 고추장 굴비는 PC에서 3위 정도에 배치되는 게 한 클릭당 1,900원인 거고요. 고추장 보리굴비라는 거는 한 클릭당 770원 나가는 게 클릭이 됐을 때 그죠? 그리고 요 구정 선물이나 굴비라는 요 키워드들 보면은 한 키워드당 그러니까 한 번 클릭당 2,800원이 나가요. 근데 이 2,800원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플러스 270원, 280원을 더해야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매겨준다면 진짜 10만원 채워놓으면 금방 나가시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라면 이런 좀 높은 키워드로 내가 승부를 보기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빼고 나머지 이제 좀 어느 정도 단가가 괜찮으면서도 들어가기 괜찮은 어떤 키워드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일단은 유지를 시켜주시면서 계속해서 광고가 어떻게 지금 많이 눌려지고 있는지 클릭률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 이거 변경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지금 가격대가 모두 변경이 됐을 건데 여기서 뭐 구정 선물이나 뭐 이런 뭐 굴비 이런 것들은 안 쓰겠다 하면 얘를 빼도 되고
아니면 여기 보면 제외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는 내가 제외를 하고 싶다 라고 해서 필요 없는 키워드들을 제외해서 빼놓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키워드에서 내가 여기서 만약 요 구정설물은 빼고 싶어요. 굴비를 빼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렇게 5% 끄셔도 돼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키워드는 올라가지 않는 거고 나머지 키워드들로 올라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 행표시를 바꿔놓고 할 걸 그랬어요. 그죠? 나머지 것들이 아직도 기본 70원대니까 저거는 요거를 먼저 제가 안 바꿔서 그래요. 행표시를 바꿔놓고 하면은 이게 다 같이 바뀔 건데 제가 아까 10개만 넣었더니 10개만 현재 바뀌어 있죠? 어찌됐건 간에 뭐 굴비 뭐 도매라든지 국산 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이런 키워드는 그냥 유지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유지를 해서 광고를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옆에 볼게요. 타겟팅 탭 추가라고 보이시나요? 자, 요거는 뭐냐면 내가 요일이나 시간대, 지역, 성별, 연령대로 구분을 해서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요일 시간대 타겟을 설정해서 노출 요일이나 시간을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만약에 10시부터 뭐 1시까지 추가를 하고 뭐 여기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예를 들어서 한 15시부터 뭐 19시까지 또는 20시까지 추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만 노출이 되게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대 그리고 아까 타겟팅 탭을 더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 성별, 연령별에 대해서만 광고가 노출되게 해준다면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타겟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가 보이게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키워드를요 70원으로 띄우면 거의 안 떠요. 에이, 아마 본인 상호 아닌 이상은 아마 거의 앞에 안 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키워드가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너무 대표 키워드라고 했을 땐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점점 세부 키워드로 찾아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대표 키워드로 하게 되면은 경쟁만 치열하고 내 돈만 많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표 키워드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약간 한 중소형 키워드 아니면 소형 키워드 정도로, 그러니까 입찰가 가격대 보시면 이 정도는 좀 지불해도 될 만하다 정도의 가격대 정도로 설정해서 두시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로 누를 만한 시간대, 요일대를 정해서 두시게 된다면 좀 더 아마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용을 조금 더 절약을 하는 부분에서는 활용하시면 좋을 부분이라 말씀드렸고요. 확장 소재도 제가 지금은 이렇게만 설명드렸지만 파워링크가 보면은 보통은 이미지가 이쁘게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뭐 굴비 세트를 아까 어제 썼으니까 보면은 여기 보면 이런 그림들이 들어있잖아요. 없는 거보다 이렇게 그림이 들어있으면 좀 더 눈에 띄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적는 글이 보면은 어떤 거는 더 붙어서 나와요. 우리 한 15자까지 제목에 적을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길게 적혀 있는 얘네는 뭐냐면 확장 키워드를 더 달아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추가 제목, 추가 설명, 홍보 문구라는 부분들 보이죠? 이런 걸로 달아서 확장 소재를 넣어준 경우가 여기에서 이렇게 길게 나오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건 이렇게 가격 정보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여기서 여기 보면은 가격 정보를 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달아서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파워링크가 좋은 점은 파워링크를 우리가 굴비 세트를 적었을 때 파워링크가 곧바로 뜨는 요것도 물론 좋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누군가 이제 블로그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요. 아무 블로그나 제가 잠시 들어왔는데 이 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파워링크 광고가 마찬가지로 또 붙거든요. 그래서 리뷰를 보기 위해서 찾아 들어간 분들도 파워링크를 눌러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죠. 물론 여기에만 뜨는 게 아니라 지식인 같은 데서도요.
만약 굴비 세트를 누군가가 지식인에서 만약에 찾아보았다라고 해요. 그럼 요런 데 보아도 요렇게 광고, 이거 말고요. 요렇게 파워링크 광고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파워링크 광고들이 보이죠. 그래서 물론 쇼핑 광고도 쇼핑 광고대로 좋지만 파워링크 광고도 은근히 많이 노출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쇼핑 검색 광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파워링크 광고도 좀 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말씀드렸고요. 저번 시간에 파워링크 광고 만드는 절차를 설명드렸다면 오늘은 이번에는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광고 관리의 광고 만들기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링크 유형 밑에 보시면 쇼핑 검색 유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네이버의 쇼핑 검색 결과 화면 등의 상품의 이미지나 콘텐츠를 노출하는 판매 유도형 검색 광고가 쇼핑 검색 유형 광고고요. 똑같이 제가 굴비 선물 세트를 찾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밑에 보시면 쇼핑이라는 부분에 여기 광고라고 붙어 있는 얘네들 보이죠? 얘가 바로 쇼핑 검색 유형 광고예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쇼핑에 들어갔을 때 보면 또는 쇼핑 더보기를 눌렀을 때 보면 하나, 둘, 셋, 세 개가 이렇게 보이고 또 밑으로 좀 내려서 보면은 중간쯤에 넷, 다섯, 여섯 또 내려서 보면은 다음 페이지쯤에 일곱, 여덟, 아홉 또 중간쯤 보면은 열하나, 열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쇼핑 검색 광고예요. 그래서 파워링크 광고처럼 여기저기 들어가는 형태는 아니고요. 이렇게 쇼핑 검색 유형에 그러니까 쇼핑 광고 쪽에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게 쇼핑 검색 광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는 제일 상단에 보이는 거 3개가 제일 앞에 이제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 5, 6등까지는 1페이지에 보이네요. 그쵸? 그 다음 2페이지에 7, 8, 9등 10, 11, 12등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씩 나눠서 들어가는 그런 광고예요. 자, 그러면 이 네이버 광고의 쇼핑 검색 유형 광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캠페인 이름은 본인이 그냥 마음대로 지으셔도 돼요. 특별한 거는 없고 여러분이 그냥 지어주시면 됩니다. 역시 그냥 굴비 세트 쇼핑 광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알아보기 쉽게 적었어요. 그리고 하루 예산은 하루 동안 이 캠페인에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을 설정하는 건데요. 이 예산은 얼마를 주시든 크게 상관은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비즈머니에 충전된 금액이 떨어지면 어차피 얘는 떨어져서 안 나올 거거든요.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10만원어치만 보이게 하겠다 뭐 이렇다면은 여기서 설정을 하시는 거고 그런 게 아니면 그냥 제한 없으면 하셔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비즈머니 다 떨어지면 안 나오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밑에 고급 옵션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 고급 옵션은 해당 캠페인의 광고 노출 기간을 계속 노출할 거냐 아니면 시작일이나 종료일을 설정할 거냐 이런 건데요. 내가 만약에 노출할 기간을 정할 거라면 시작 및 종료 날짜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 선물 세트라고 한다면 보통 5월 만약에 1일부터 5월 한 11일, 12일 뭐 이 정도까지 아니면 13일 뭐 내가 대략적으로 설정하는 날짜까지를 이렇게 잡아서 그 날짜에만 광고를 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시작 종료 날짜를 설정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계속해서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다 라고 한다면 종료일 없이 계속 노출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다 한 것 같고요. 저장하고 계속하기 넘어갈 거예요. 혹시 1번 단계에서 질문 있는 건 없으셨죠? 여기서 한 가지 얘기 드리자면 파워링크 광고는 한 클릭당 70원이 기본 가격이라면
아까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한 클릭당 50원이 기본 가격이에요. 그리고 50원에 부가세 5원이 붙을 테니까 55원이 제일 최소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키워드에 따라서 단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50원이 제일 작은 비용이다 정도로 일단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1번 부분 캠페인 만들기에서 특별한 질문이 없다면 광고 그룹 만들기로 이제 넘어갈 건데 질문 없으시죠? 네, 일단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광고 그룹 만들기예요. 여기는 이제 광고의 운영이나 효과, 그리고 입찰을 진행하는 단위로 누구한테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요거를 확인해서 광고 그룹을 생성하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일단 그룹 유형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이게 할 거냐, 이런 걸 설명하는 건데요.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광고는 쇼핑몰 상품형 광고입니다. 이거는 이제 쇼핑몰을 가진 광고주가 상품의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광고할 때 선택하는 유형으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런 광고가 바로 쇼핑 검색 유형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품의 카탈로그를 안내를 하는 그런 광고인데요. 이거는 광고 효과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찾아서 보는 부분에서, 글쎄 요거는 별로 쓰는 거를 많이 안 봐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일단은 제조사나 브랜드의 상품 판매를 유도하면서 어떤 브랜드에 대한 광고 효과를 얻을 때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아예 내가 어떤 브랜드의 공식몰을 운영하는 광고주가 활용할 때 쓰는 광고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광고는 상품마다 광고를 하시겠죠, 보통은. 그래서 상품형 광고, 요거를 주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광고 그룹의 이름은 역시 본인이 알아보기 쉽게 지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캠페인에 어떤 광고가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게 다 각각 다르다면 그걸 알아보기 쉽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구매자에게 노출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이제 쇼핑몰을 넣을 차례인데요. 여기는 이제 웹사이트거나 쇼핑몰을 대표하는 상위의 도메인을 표시 URL로 등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쇼핑몰을 선택을 해서 넣는데 처음엔 요거 안 적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 실습하면서 넣어 놓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쇼핑몰을 넣을 때는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쇼핑몰을 넣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쇼핑에 입점을 했는지 요거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다 보니 입점을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연동을 위해서 네이버 쇼핑몰 인증 한 번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적혀 있죠. 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셨다면 동의 후 인증하기 누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쇼핑 파트너존의 로그인 아이디를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인증을 해보면 권리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라고 뜰 거예요. SMS를 통해서 재인증하시겠습니까 하면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광고주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아이디나 네이버 아이디를 적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로그인이 돼서 뜹니다. 네, 요거 확인하셔서 SMS 인증하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SMS 인증번호 올 거고, 그 인증번호를 적어요. 그러고 확인하시면은 인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장 후 닫기까지 하시면 돼요. 네, 지금 2개 됐죠? 하나 더 인증했으니까. 근데 이게 꼭 이 아이디로 되어 있는 뭐 계정이어야 된다, 이런 거는 상관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파트너존에 가입되어 있는 아이디면 되고요.
즉 카페24에 내가 만약 상품을 판다. 그럼 카페24 쇼핑몰도 이렇게 먼저는 그 네이버 쇼핑에 가입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고 나서 연동은 요와 같은 방법으로 연동을 하시는 거예요. 쇼핑몰 한번 간단하게 연동해 보세요. 전 똑같은데 두 군데 일단 연결을 했는데 자, 그럼 2단계까지 다 설정을 했어요. 요 밑에 보시면 고급 옵션 보이세요? 자,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자, 고급 옵션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체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광고 노출할 매체를 모든 매체 또는 노출 유형 매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검색 및 포털 매체랑 파트너 매체가 있는데 이거 2단계예요. 3단계 아니고. 만약 3단계로 넘어가신 분은 이전 단계 눌러서 2단계로 오시면 돼요. 여기 PC 모바일 매체에서는 PC 할 거냐 모바일 할 거냐인데 우리 두 군데 어차피 다 광고를 할 거니까 전체로 둘 거고 세부 매체 유형은 파트너 매체는 가급적 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게 그럼 파트너 매체가 뭔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파트너 매체라는 건 여기 자세히 보기 제가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애누리, 다나와 이런 데들이 파트너 검색 매체예요. 거기에서 노출이 되는 거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네이버 검색 포털까지만 생각을 할 거냐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세부 매체를 설정할 수도 있지만 노출 제한 매체를 더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노출 제한 매체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네이버 노출되는 매체 중에 내가 여기는 필요 없겠다 하는 매체를 꺼서 넣을 수가 있어요. 줌은 안 할 거면 추가해서 줌에서는 나오지 않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쇼핑몰 이런 게 뜰 건데 만약에 내 상품이 식품이다 그럼 패션에 뜰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끌 것들을 꺼주시면 돼요. MLB 파크, OK 캐시백, 뭐 뉴스에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뿜이라는 것도 필요 없겠죠. 스포츠 뉴스나 연예 뉴스에도 필요가 없고 뉴스픽이나 다나와 이런 데도 굳이 필요가 없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뺄 곳들은 빼주시면 됩니다. 파트너 매체랑 보이는 이런 검색 제한 노출 매체를 설정해서 내가 나타내지 않고 싶은 데들은 빼주셔도 돼요. 그 노출 업체가 그러니까 그 채널이 많을수록 그 CPC 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데 엉뚱한 데서 클릭했을 때 단가가 나가는 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데는 꺼주시면 돼요. 이 정도를 끌까요? 그러면 이런 데는 내가 노출 제한 매체로 설정하겠다라는 거니까 이런 데들에서는 노출이 안 되겠죠. 중고나라는 해놓을까요? 자, 일단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입니다. 요거는 이제 컨텐츠 매체 이제 입찰가를 얼마로 설정할 거냐 이런 건데요. 특별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다면 설정 안 함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콘텐츠 매체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더 입찰가를 넣겠다 하면은 입찰가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추천은 뭐 굳이는 이것까지 할 건 없을 것 같아서 설정 안 함. 이거는 이제 PC나 모바일이냐, 내가 모바일에 좀 더 입찰가를 더 설정할 거냐 이런 가중치인데요. 역시 그냥 기본 가중치인 100%로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계속하기 하면은 3단계로 넘어가지겠죠. 아, 금액을 안 설정했네요. 하루 예산을 제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설정 안 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하루 예산은 하루 동안 이 광고 그룹에서 얼마를 지불할 거예요 라는 건데요. 나는 만약에 10만원까지를 하겠다. 그럼 10만원으로 맞춰 놓으면은 하루에 10만원 안으로는 더 안 나가게 그렇게 막는 거예요. 약간의 안전장치처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해서 내 광고가 금방 내려가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목적일까요? 근데 사실 크게 역할은 안 하는 게
어느 날 뭐 사람들이 많이 산다라고 한다면 그날에 많이 눌러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이거는 내가 비즈머니를 충전한 금액 안에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제한 없음을 하실 분은 제한 없음, 아니면 나는 그래도 하루에 10만 원으로 설정해서 이만큼 안에서만 나가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 이 정도만 보고 저장하고 계속하기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세 번째 광고 만들기 소재 부분입니다. 현재 상품이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상품을 지금 전체 카테고리의 상품을 다 일단 보고 싶어요. 그럼 검색하기를 누르시면 내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상품들이 쭉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광고할 상품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나는 이 상품을 광고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그 상품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광고할 상품들을 그냥 선택을 해주세요. 뭐 어린이날도 생각했을 때 이런 모자도 좀 나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선택하겠죠. 뭐 3단 우산은 빼고, 예를 들어 이렇게 어린이 모자 2개를 내가 선택을 했다. 그럼 선택한 상품 설정하고 비즈머니를 충전한 후에 광고 만들기를 하면은 실제 이제 광고가 진행이 되게 되겠죠. 실제 여기도 적혀 있지만 광고 계정에 비즈머니 잔액이 있어야 광고가 검수가 되고 노출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머니를 충전하지 않은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광고를 해봐도 나가지 않는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자, 일단 광고 만들기 누르면 실제 이렇게 광고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참고하세요에 나와 있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파워링크 광고에서 그냥 우리가 파워 이미지 같은 거 파워링크를 아무것도 뭐 따로 쓰지 않았다면 이렇게 뜨지만, 파워링크에 이미지 확장 소재를 넣으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서 좀 더 이쁘게 사람들이 더 보기가 쉽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건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이라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닫을게요. 자, 그러면 광고가 들어가는데 아까 파워링크랑 좀 다른 점이 혹시 보였나요? 여기 광고는 키워드를 고를 수가 없어요. 그쵸? 키워드는 고를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제 광고보다 예를 들어 상품을 올릴 때 설정했던 카테고리에 그냥 알아서 키워드가 설정이 돼서 들어가는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키워드만 딱 넣어서 광고한다, 이거는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광고를 돌려보면은 쓸데없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클릭은 안 일어나는데 노출만 많이, 그러니까 클릭만 많이 해가지고 실제 전환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애들은 나중에 이제 제외 키워드라고 있죠. 여기서 내가 빼고 싶은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빼주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광고는 그냥 한 번에 처리가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광고를 해보고 그 광고를 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자꾸자꾸 수정을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외 키워드를 추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과 요일 시간대 타겟팅 탭을 더 추가하는 건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요일 시간대에 원하는 성별 또는 원하는 연령대에게 이 광고가 보여지게 하겠다, 이런 타겟팅은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하루 예산을 예를 들어서 정해놓은 상태에서 아까 네. 전에 연령하고 그 성별하고 시간대를 네. 타깃을 해놓으면은 네. 그 시간대에 네. 뭐 여성을 타깃을 하고 연령대를 타깃을 하면은 그쪽 사람들한테만 노출이 돼서 클릭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타겟팅을 정확히 좀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비용을 대비 그 효과를 더 올릴 수 예, 있는 아까 부분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말씀 드렸던 거고요. 실제 이렇게 지금 상품이 올라가게 되겠죠. 지금은 검토 중으로 있지만. 검토 중은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원래 얼마 안 걸리죠. 한 30분에서 1시간 안에는 다 검토가 되는데 우리가 돈 안 충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검토 중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현재 입찰가는 제가 아까 50원 넣었거든요. 여기를 누르면 입찰가를 변경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세 보기를 하면 이 상품에 대해서 배송비는 어떻게 넣고 랜딩 페이지는 무엇이고 이런 속성 같은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서 볼 때 참고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일 거고, 소재 미리 보기 하면 상품이 어떻게 뜨는지 이런 광고 소재도 확인해서 보시는 게 가능해요. 확장 소재를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톡톡이나 추가 홍보 문구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여기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플레어 니트 스커트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벤트몰에 어떤 홍보 문구를 적으면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고, 문구 2번도 한번 적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문구들을 내가 적어서 꾸미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고급 옵션에 보시면 요일이나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노출요일 시간도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확장 소재도 만약에 하실 땐 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혹시 그 소재에 저희가 입력하는 것도 네. 키워드로 다 검색이 되는 거죠? 그거 이용해서 키워드를 좀 확장할 수 있는 키워드는 보통 카테고리에 맞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얘는. 그래서 카테고리랑 뭐 글쎄요, 뭐 여기 제목에 적은 내용들 그런 게 아마 기준이 될 텐데 카테고리가 먼저예요. 그래서 만약 모자라는 카테고리면 유아동 잡화 모자에 각각의 그런 키워드에 맞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보고서에 보면 어떠한 키워드에서 얼마나 유입이 됐는지가 보여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유입은 많았는데 예를 들어 클릭이나 그러니까 유입은 많았는데 뭐 판매가 안 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끈다든지, 너무 키워드가 높은 단가들은 끈다든지 이런 게 이제 제외 키워드가 되겠죠. 그럼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그 키워드들은 그냥 네이버가 그냥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자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키워드들이 그냥 쫙 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게 파워링크는 우리가 키워드를 내가 맘대로 설정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내가 맘대로 설정 못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얘네가 뿌려놓은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외 키워드를 골라서 빼낼 수가 있어요. 검수중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키워드가 대략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외 키워드에서 뺄 키워드를 빼서 그거는 이제 노출이 안 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을 수는 있죠. 네. 네. 여기 소재로 들어갔을 때 요것도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쇼핑 검색 상품에 지금 유아 메쉬 번거지 모자, 제가 이걸 골랐거든요. 요것도 어떻게 들어갔나 싶을까봐 말씀드리면 그냥 여기 상세 보기 누른 거예요. 이렇게. 자, 얘가 이름이 보니까 뭐 주니어 메쉬 귀여모지 난리가 났어요. 원래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여기다 다 쑤셔 박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내가 이거를 수정하겠다 하면은 이게 이제 광고했을 때 노출용 상품명을 따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소재 이미지가 아이가 이렇게 눈 비비는 얼굴인데 이거 말고 다른 노출용 이미지를 넣어서 꾸며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이미지의 형태로 모양이 보이게도 해주실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너무 합성했거나 과도하게 분할된 이미지거나 로고에 다른 어떤 텍스트를 포함한 이미지, 여기다 막 글씨 적어서 막 이렇게 쓴 거는 노출 제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 이미지는 내가 저기 그
스토어에 보통 해놨던 거고. 아, 네, 맞아요. 소재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스토어에 상품 올릴 때 대표 이미지 넣은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나는 이 이미지 말고 딴 이미지를 광고용 이미지로, 노출용 이미지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이미지를 여기다가 올려서 등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용 노출형 상품명 노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내가 광고를 돌렸을 때 네. 그 타겟 고객이 이것을 검색을 했을 때는 노출용 이미지가 보인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예를 들어 굴비 선물 세트를 누군가 검색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 법성포 영광굴비에서 적혀있는 이 내용이 원래 그 제목 내용을 쓸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다른 제목이 뜨게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진 또한 원래 내가 눌러서 들어갔을 때 그 사진이 아닌 다른 사진이 뜨게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여기 올린 사람들이 거기까지 수정은 많이는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필요에 의해서 수정을 하셔야 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좀 고쳐서 쓰실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간에 광고도 자꾸 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쳐보기는 해야 돼서 일단은 기본적인 광고하시는 방법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그게 이제 가능한 부분이라 여기에요. 말씀드렸고요. 네. 가격이 12,000원이라는 얘기가 클릭당 12,000원이에요. 아, 이거요? 이거는 제가 설정했던 제품 가격이고요. 아직 키워드별 가격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죠. 왜냐면 아직 검수가 소재 검토 중이기도 하고 실제 이제 돌아가면은 이제 얘네들이 키워드에 대해서 단가가 얼마씩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게 딱히 없거든요. 평균 클릭 비용이나 전환수, 전환율 이런 것들을 옆으로 이렇게 넘기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검토 중이라 그런 게 없으니까. 소재 검토 중이라는 게 내가 지금 거기다가 그 입력한 정보를 소재라고 하는 거죠. 아, 네, 맞아요. 우리 광고. 그게 지금 광고가 지금 보면은 검토 중인데 비즈머니 충전 안 했으니까는 안 넘어갈게요 이러고 있네요. 그러니까 비용을 충전했을 때 이게 소재가 이제 검수가 완료가 되는 거고 그러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검수를 넣어도 어차피 검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뭐 금액을 안 넣어놓고 연습을 하면 좀 제일 뭐 돈이 딱히 나가거나 이런 위험도 없으니까 편하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연습해보고 그때는 이제 조금씩이라도 광고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죠. 왜냐하면 광고 하다 보면은 내 생각대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클릭만 해도 금액이 나가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아까도 여기 얘기하면서 얘를 클릭했잖아요. 아까 제가 굴비 선물 세트라고 해서 쇼핑 검색 광고를 넣고 쇼핑 검색 광고 죄송해요. 굴비 선물 세트라고 해서 키워드를 적었고 그러고 얘를 클릭을 했을 때 그 굴비 선물 세트가 한 클릭당 키워드 단가가 예를 들어 1,000얼마라면 이 해충굴비라는 업체에서는 1,000얼마가 이미 나간 거거든요. 한 번 클릭만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나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한 10명만 그래봐요. 그래도 얼만데, 그죠? 네, 그래서 비용이 좀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클릭을 해서 들어왔을 때 어떤 유입을 이끌 만한 그런 요소들은 충분히 갖춘 채로 광고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한다는 거죠. 상위 노출시키는 거는 많이 도움은 될 거예요. 이렇게 앞쪽에 있고 요 광고라는 걸 사실 사람들이 막 눌러서 뭐 저게 광고네 이러고 안 누르고 이러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출이 앞쪽에 된다라는 거를 일단 생각해서 노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광고도 괜찮긴 하겠지만 광고를 했을 때 실제로 내가 유입이 돼서 구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찜이나 뭐 리뷰 같은 것들이 좀 들어있는 상태로 광고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한다는 거죠. 네, 또 질문사항 있었을까요? 특별히 질문이 없다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광고 부분은 일단락 짓고 조금 쉬었다가 저희 블로그 파트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